자, 비문학 첫 번째 지문, 동물 실험의 기본 원칙,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내용 정리해가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스틱형 진단 시약을 사용하면 임신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임신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토끼의 난소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자, 예전에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토끼의 난소를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여성의 소변을,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여성의 소변을 토끼에게 주사를 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토끼를 해부를 했을 때 만약에 임산부다라고 하면 토끼의 난소가 부풀어 오르고 밝은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끼를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은 동물 실험에 대해서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동물이에요. 동물. 자, 실험을 대신할 실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런 동물 실험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을 대신할 실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R이라는 동물 실험의 기본적인 원칙이 제시가 되었던 거죠. 자, 3R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제시가 되었다. 그러면 3R이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약자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동물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즉, 대체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실험 동물의 숫자를 줄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험 동물의 고통을 완화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R자를 따서 3R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 동물 실험을 대신할 실험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자, 3R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제시가 되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동물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서 3R 중에서 첫 번째 R, replace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replace. 자, 이것은 동물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실험으로 대체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의 예로서 핵캠이라는 실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자, 핵캠이라는 실험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은 드라이즈 테스트라는 실험 방법을 여기 나오죠. 대체한 것이다. 자, 기존에는 드라이즈 테스트라는 실험 방법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 자, 이것을 대체해서 핵캠이라는 실험 방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드라이즈 테스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은 점막 자극 실험으로 토끼의 눈에 시험 물질을 투여하여 48시간 동안 지켜본 뒤 토끼의 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여 화장품의 독성 유무를 판단하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독성이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험을
토끼의 그 부분, 신체 부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이 눈에 그 시험 물질을 투여를 하여서 이 토끼의 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했던 거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실험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스 테스트를 대체해서 핵캠이라는 그런 실험 방법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핵캠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보가 나와 있을 텐데,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그러나 핵캠은 이라고 해서 핵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핵캠은 열흘 정도 유정란을 부화시키면 혈관이 발달을 하는데, 여기에 시험 물질을 투여해서 혈관이 충혈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드라이스 테스트와 같이 실험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암탉과 그 수컷 닭이 이제 교미를 해서 알을 낳은 것을 유정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정란을 보통 한 21일 정도 이렇게 잘 부화를 시키면은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열흘 정도 유정란을 부화시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흘 정도 부화를 시키면 이제 완벽한 병아리가 되는 건 아니고 혈관이 발달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혈관에다가 시험 물질을 투여해서 그 혈관의 충혈 여부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스 테스트에 대체해서 핵캠이라는 실험 방법이 나오게 되었고, 자, 이렇게 핵캠이라는 방법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 동물 실험의 어떤 그 논란을 좀 잠재웠다라는 그런 얘기겠지. 자, 핵캠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있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컴퓨터에 각종 물질의 화학 구조와 함께 독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테스트할 물질의 화학 구조를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를 하면, 자, 많은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그 많은 정보의 자료와 비교를 하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독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컴퓨터에 많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동물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대체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영어로는 replace라고 했는데, 자, 이것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핵캠이 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했다. 자, 저장을 해서 비교를 통해 독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자,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단의 내용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들어가시면요. 자, 3R 중에서 두 번째 R이죠. 실험 동물의 숫자를 줄여서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최소화. 자, reduce는 감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 최소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 시험관 분석법은 실험 동물 대신 동물의 조직을 배양해서 실험에 사용하는 대체법이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시험관 분석법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동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조직을 배양해서 실험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시험관 분석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에임즈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것은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이 돌연변이나 종양을 일으키는지를 살모넬라군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시험관 분석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에임즈 테스트가 있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한편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는 동물을 마취하고
해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동물 실험을 하기 전에 동물 모형이나 입체 영상으로 동물을 다루는 훈련을 충분히 받는다면 또 다른 동물의 희생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충분히 이제 훈련을 충분히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오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동물의 희생을 막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가지가 제시가 된 건데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시험관 분석법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관 분석법의 대표적인 예로 에임즈 테스트가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방법은 동물 실험을 하기 전에 동물 모형이나 입체 영상으로 동물을 다루는 훈련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해보면 실험 동물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 이것을 이제 리듀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시험관 분석법이 있다. 그것으로서 에임즈 테스트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동물 모형이나 입체 영상으로 훈련을 충분히 하면 동물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번째 문단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R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동물 실험을 대체할 최후의 수단은 어쩔 수 없이 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3R의 원칙에 입각해 실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된다. 생체를 아예 이용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실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주자라는 얘기예요. 하등 동물은 고등 동물에 비해서 고통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포유류인 토끼 같은 고등 동물 대신에 환영 동물이나 어류와 같은 하등 동물을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환영 동물의 예가 뭐냐면 지렁이나 이제 거머리 같은 아이들, 얘네들을 환영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영 동물 또는 어류 같은 하등 동물을 사용을 한다. 특히 어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 어종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면 실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refine이라고 하죠. 그러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등 동물보다는 하등 동물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이때 말한 그 하등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영 동물이나 어류 같은 그런 동물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어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종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좋은 실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단 정리를 해보면 동물 실험은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동물 실험으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고려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무분별한 동물 실험으로 야기가 되는 많은 문제점을 생각을 한다면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했던 그 3R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R 이렇게 3R로 정리를 하고 있었네요. 이제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정란 혈관에 시험 물질을 어떻게 투여하는가에 관련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정란의 그 혈관에 여러 가지 어떤 독성 물질을 넣는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어떻게 넣는지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두 번째, 배양한 살모넬라균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방법 없었죠. 자, 살모넬라균을 이용한다라고는 했었지만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지문에 없었다. 그 다음,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답이네요. 자, 이 내용은 유정란을 한 10일 정도 부화를 시키고 그 혈관에 이제 독성 물질을 투여를 해서 그 혈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에 비해서 고통에 민감하지 않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토끼의 난소를 이용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은 했지만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문제 2번 보시면요. 위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물에게 인간의 특정 유전자를 이식하여 인간의 질병과 유사한 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만든 것을 노가웃 동물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가웃 동물도 좀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하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인간의 질병과 유사한 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떤 선생님 생각에는 인간의 어떤 잔혹함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인위적으로 조작한 동물이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측면에서 의의가 있냐면 정상적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생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나 있기 때문에 자, 차라리 정상적인 동물을 실험하는 것보단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노가웃 동물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죠. 정상적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3R의 원칙을 지키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노가웃 동물을 탄생시킨 것이군. 그렇지. 그죠? 정상적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R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맞겠네요. 1번은 맞아요. 노가웃 동물을 만든 것은 어류와 같은 하등 동물을 이용하려는 의도와 유사하군. 그쵸? 어류와 같은 하등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 아까 지문에서 이제 봤겠지만 어류를 이용하는 이유는 실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류와 같은 하등 동물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가웃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정상적인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의도의 측면에서는 똑같다라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노가웃 동물을 사용하면 시험관 분석법과 같은 실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군. 예,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자, 지문 다시 보시면요. 그 시험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자,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시험관 분석법도 어떤 3R의 어떤 한 예이기 때문에 자, 다시 3번을 보시면요. 자, 이거는 노가웃 동물과 같은 측면에서 발견해낸 방법이에요. 노가웃 동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같은 방법이니까, 같은 의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과학자는 노가웃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동물의 모형 등을 활용한 훈련은 충분히 해야 된다.
자, 훈련을 충분히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어떤 그 동물들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노가웃 동물을 사용하면 토끼와 같이 정상적인 동물의 일부러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는 줄어들겠군. 자, 지금 보기 5번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정상적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된다. 라는 게 지금 우리 보기 지문에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기억, 니은과 같은 실험 방법을 실시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 핵캠이었고요. 그 다음 니은은 에임즈 테스트였다. 에임즈 테스트 두 개 다. 자, 동물 실험을 대신할 어떤 실험 방법이죠. 두 개 다 동물 실험을 대신할 실험 방법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동물 실험에서 인도적 차원의 실험을 구현하려고. 이거 맞아요. 동물 실험에서 유용한 정보를 구축하려고. 이건 아니죠. 유용한 정보를 구축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물 실험을 대신할 실험 방법을 찾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답은 일단 2번이고요. 자, 보세요.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 실험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한다. 예, 맞습니다. 실험 동물의 고통을 줄인다. 예, 다 맞는 지문인데요. 자, 2번만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지문 자, 분석을 했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